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한수정입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우리 시장 잘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과대 낙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 지금 살짝 터치하고 2301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 저항을 받다가 지금 80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별주 장세 움직여주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종목별로 하나씩 좀 살펴봐야겠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전문가 위원님들의 이름을 서울경제TV 이주현 또는 서울경제TV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곳에서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박원재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정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SK 이노베이션이고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 매수가는 한 18만 5천 원에서 한 30% 저기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 한 30%. 비중 3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답답한 흐름이겠어요. 네네. 기본적인 생각은 가격이 이제 너무 높은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제일 높은 데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왜 들어가셨을까요? 저기 2차 거기 관련주에서 해가지고 한참 그쪽에 2차 전지 올라갈 때요. 네,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같이. 현대차는 잘 들어가셨는데 네. 이노베이션은 이제 나쁜 선택이 돼버렸어요. 아, 현대차는 잘 들어갔어요? 현대차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는요. 네네. 특히 이런 대형주는 네. 항상 1등을 선택하는 습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것도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는 좀 하셨는데 다음에 네. 또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네. 두 번째는 들어가는 네. 위치가 네. 항상 방송에서 전문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그때 사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솟구쳐 있는 가격을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예. 이게 거의 수직 사다리를 타잖아요, 이때가. 네네. 그래서 이때 사다리의 꼭대기에 탁 잡으셨으니까 네. 이게 이제 바람 불어서 흔들려서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낭패를 겪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엔 이렇게 하시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데 네. 이건 뭐 손절매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이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내년 그건 장기간 놔둬야 될까요? 네? 장기간 그냥 묻어놔볼까요? 그냥 묻어 두셔야죠. 이거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도 되는데 네.
다른 종목을 또 확신 있게 종목 찾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얼추 아시는 거죠? 네네. 2차 전지를 하는데 2차 전지 셀 업체예요. 네. 셀 업체는 3개가 있어요. LG화학하고. 그러니까 LG화학이 오르면 이노베이션하고 첨보하고 같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 LG화학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네. LG화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의 셀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고 네. LG화학은 영업이익이 셀 업체에서도 엄청 많이 나요. 네. 두 번째는 LG화학은 화학 파트가 네. 그 올레핀 계열이 요새 굉장히 수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쪽이 굉장히 수지가 좋아서 영업이익이 막 나는데 네. 이노베이션은 이게 방향족이에요. 파라자일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좀 지체돼서 내년부터 좋아질 거예요.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좋아져요. 기다리면 좋아지는데 기다리면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그러면은 것 같다. 저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12만 얼마에서 했잖아요. 네. 매수를 해야 할까요? 더? 추가 물타기요? 아니요. 물타기는 안 오고요. 네. 그냥 이노베이션을 더 사야 하나. 그게 물타기 아닌가요? 지금 30%를 물타기예요? 갖고 계신데 네. 이노베이션을 더 산다는 말이 이제 물타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권하지 않아요. 물 타지 말라고요? 예, 왜냐하면 30% 안에도 충분하시고 네. 여기 이제 다 묶여놓으면 심리적으로 쫓겨요. 그러니까 투자는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전전긍긍할 우려가 있어서 네. 이건 그냥 잊어버리는 종목으로 그냥 두시면 어느 순간 삐죽삐죽 올라갈 때 그때 보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이 정도로 그냥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글쎄요, 더 떨어지는 것도 좀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엉터리 기업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올해는 적자인데 내년부터 돌아서요. 그러면 12월 달에 무슨 뭐 결정이 난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그런 건 뭐 분할 결정이나 이런 건데 네. 그런 이슈로 가는 건 아니고 본업을 믿으시고 본업이 나쁘지 않아요. 네. 다만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지지부진한데 네. 내년에는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받을 테니까 네. 아마 20만 원 다시 내년 중에 도전을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좋은 교육했다 하고 이제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엔텔스요. 네, 엔텔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9,160원에 40%. 네, 9,160원에 40% 비중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예. 이주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엔텔스 혹시 그 매수하셨을 때 예.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내가 주식을 처음 해는 거거든요. 이게 첫 종목이에요? 예, 근데 친구가 이걸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네. 그걸 산 거예요. 처음 산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구나.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텔스는 예전부터 거래량이 좀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거의 뭐 거래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어찌됐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9,160원이면 요 정도까지는 잘 하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좀 상당히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엔텔스는 시장을 떠나서도 지금 하락 트렌드를 계속 추세가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소형주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3일 전에 저점 만들어진 가격대가 7,460원입니다.
예. 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7,000원까지는 조정이 그냥 쭉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 근데 손절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죠? 네? 손절하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 거예요? 그 생각은 아직 없는데. 그죠? 그러면 일단 뭐 손절가 없이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예. 회사는 이제 뭐 HFR이라고 5G 관련주에서 이제 그 섹터에 분류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지분을 갖다가 한 19% 정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5G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물인터넷 쪽은 플랫폼 쪽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린 뉴딜과 좀 맞물려 가지고 이슈화 된다 하면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추세를 전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00원 이하로 한번 내려간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좀 길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돌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얼마나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흐름상 봐서는요. 7,000원까지 한 달 정도는 밀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7,400원 전저점 깨지면요. 3일 전에 만들어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올려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 그러면 이제 21선 위로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8,250원 위로 주가가 안착한다는 거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추세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 8,250원에서 저항받고 또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450원 자리 지켜주면 아마 추세 전환하는 흐름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낙관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예.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글쎄요. 그게 나는 지금 내 생각은 이거를 지금 매수가만 오면은 그냥 이게 좀 손절 안 보고 좀 매매를 했으면 해서 근데 네네. 그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점을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한 7,000원대까지 조정이 한번 나오고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때는 추세를 좀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7,000원까지 이제 하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그 네.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뭐 시장이 엄청 무너지면 또 한번 뺐다 올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처럼. 네. 그런데 뭐 그러지 않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파동을 점점 줄여가면서 하락 추세 나오다가 반등 한번 시세를 좀 강하게 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세 강하게 터지고 거래량 들어올 때 그때 선생님 매수가에서 비중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줄이셔야 돼요. 한 10% 정도 남겨놓고 이 종목 계속 가져가겠다면 10%만 들고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매수가에서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도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많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대한광통신이고요. 네, 대한광통신.
네, 매수가 4,200원 정도에 네. 15%. 네. 대한광통신은 한번 박원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광통신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한 2달 정도. 아, 2달 정도 되셨군요. 네. 혹시 들어가신 사유가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죠? 이제 5G 그 연결 그 공사, 네. 예, 그거 공사를 이 회사가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이 회사가 이제 진출해서 사업을 할 것 같다 이런 거를 듣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한 5,000원, 6,000원 정도 목표가 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 소문이 틀린 네. 소문은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G라는 섹터가 네. 요새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대한광통신은 타 종목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심어졌어요. 곧 될 것처럼.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걸 바로 실행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서 네.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뭐 그때 7조 단위의 수주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더 추가는 어렵다. 이게 지금 생각이고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하고 이제 광섬유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밖에 나가서 수혜를 받을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대한광통신의 업력을 보면은 그냥저냥 그 성장이 밋밋합니다. 국내는 이미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네. 당기 순이익도 뭐 적자를 상당히 오래 보다가 이제 뭐 보충하고 작년도 적자고 올해도 실적이 딱히 개선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지금 1, 4분기 적자, 2, 4분기 적자.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한광통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많이 띄워요.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무슨 제약회사하고 해갖고 뭐 그 광역학 치료제를 한다는 거 이슈 띄워가지고 한 번 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그런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뉴스 나오는 것 중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본전 왔는데 그때 팔을 걸 그랬나? 제 생각에는 큰 기대 갖지 마시고 왔다 갔다 네. 하는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본전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네. 4,200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격 오면은 네. 일단 종목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200원은 올까요?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네.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사이를 박스를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격에 갈 확률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놓치셨으니까 취득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언제쯤 취득가가 올까요?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박스를 3,500원에서 4,500원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통상 뭐 2달 내에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까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올라간다는 전제가 깔렸는데 이게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대응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상용차를 25% 4,350원에 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앞으로 뭐 팔린다는 뉴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지금 가지고 가도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네. 이 전화는 이번에는 이주연 위원님이 좀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쌍용차 수익권이시네요, 지금. 조금 뭐.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관리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저항 라인이 딱 5,000원이에요. 네네.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 이게 뚫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네,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다만 저희가 이제 예. 뭐 회사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그게 달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대감에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 9월에 고점 한번 돌파해주고 지금 네.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는데 네. 저점을 잡고 이번엔 단기 추세도 다시 저점을 네. 높이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상승 추세로 요 구간에서만 딱 봤었을 때 상승 추세로 이제 추세가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래 보는데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시세가 나오기에 굉장히 좀 임박한 구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4,550원 보면 윗꼬리 달고 네. 지금 조정받았던 가격대거든요. 네네네. 요 가격대 위로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온다 하면 5,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5,000원 부근에서는 이 네. 물량이 얼마만큼 거래량이 터지냐에 따라서 더 갈지 못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선생님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그 라인부터 5,000원 부근부터 4,900원부터 해가지고 보시고 네. 25% 보유 중이시니까 뭐 5%씩 나눠가지고 좀 매도를 하시고 예. 예, 한 10% 정도만 보유하시면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네. 이제 크게 이탈 안 한다 하면 네네. 제 생각에 한 5,5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최대로 보면 뭐 한 6,000원을 넘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아직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이를 것 같고 네네.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리기에는 장이 이제 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서 네네. 예, 그런 관점으로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4,500원 지금 자꾸 못 들보니까 예, 그것 예. 때문에 지금 걱정을 드리죠.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장이 좀 괜찮으면요. 네네. 아침에 시가부터 올려가지고 뚫어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쯤 잘하면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포스코요. 포스코 얼마 매수하셨죠? 21만 원에 15%인데. 네, 26만 원에 15% 비중입니다. 이번에는 이 전화는 박원재 위원님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포스코를 21만 원에 들어가신 거죠? 네, 21만 원에 15%. 6천원 그랬었는데 네. 언제 들어가신 거죠? 한 몇 주 됐어요. 며칠? 잘 들어가셨어요. 포스코는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좀 높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 뭐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셨고요. 높이 들어가. 지금 취득가보다 오늘 21만 7천 원이니까 좀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잘 들어가셨고요. 포스코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는 그냥 철강 회사니까 그 원재료인 철광석 수입에다가 이걸 이제 그 센 물을 뽑아내면 열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재료인 철광석과 열연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고 최근에 그래서 기관이 열심히 사죠.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회사가 좋아져서 그러는 거니까 잘 들어가셨고 아마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 목표가는 분기 실적을 보면은 별도로 보면은 2, 4분기에 적자난 거를 3, 4분기에 바로 턴을 했고요. 4, 4분기부터는 이제 예년의 수준 분기당 5천억 이상 이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PBR 밴드로 지금 한 0.38, 39 이렇게 드는데 한 0.5 수준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면 한 25, 6만 원 수준까지는 이번 사이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가 되니까 한 25만 원 수준까지 한번 갖고 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는 안 되죠. 네? 길게 가져면 안 되니까. 길게 가져가는 거요? 올해까지.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다만 되는 거? 이게 산업재이기 때문에 산업은 시크리컬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스프레드가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임계치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성원 투자하세요. 네. 네, 잘 보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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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네, BH야. BH.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2,200원에 20%. 네, 다시 한번 매수가 알려주실까요? 21,200원. 네, 21,2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주연 전문가님. 21,200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이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TV 화면에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저랑 대화하시면 되세요. 네네. 네, 지금 21,200원이면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네네. 일단 BH 같은 경우는 이제 PCB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고점을 지금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고점 높여주긴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7월달 시세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종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느냐 아니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고 거기를 돌파해주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혹시 체크하셨어요? 네, 이제 확인했어요. 네. 이거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혹시? 네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9,950원이 오늘 저점이었어요. 이 자리를 손절가로 선생님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예. 시점에 그러면 그냥 손절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손절. 손절요? 네, 네, 지금 19,900원 이탈하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한 6% 정도 손실 나실 텐데 네. 거기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탈 안 하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 선생님 매수가 안으로 뭐 한 2, 3일 내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얘가 이제 좀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에 받을 겁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근데 회사가 보통 3, 4분기에 지금 실적이 조금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3분기하고 4분기 실적만 좀 괜찮게 나온다 하면 주가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 오면요. 21,200원에 20%시니까 절반 딱 잘라서 본전에 정리하시고요. 현금 들고 계시고 나머지 10%는 뭐 한 22,000원이나 22,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전량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예, AP 시스템이고요. 네, AP 시스템이요. 네. 22,900원에 20%예요. 네, 22,200원에 20% 비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원재 위원님께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AP 시스템을 들어가셨어요? 언제 들어가셨죠? 2달 하고 조금 더 된 것 두 같아요. 달이요. 제가 사고 네, 계속 있잖아요. 차트가 옆으로 기고 안 그러면 내려오고 네. 지금 잘못하면은 그거 최저가까지 올 것 같아서 손절매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드려봤어요. 모양은 좋지가 않아요. 예, 저점을 계속 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은 이제 하락 패턴인데 예. 네네. AP 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들어가신 거죠? 네네. 이게 반도체 아몰레드 공정 장비 ELA라고 이제 LLO 장비는 AP 시스템이 독점하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대형 면적에 대해서 최근에 확장을 잘 안 해요. 네. 아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OLED 장비 섹터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 장비 쪽이 다 좀 부진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 확정이 될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실은 지금 한 10% 수준 이제 손실이신데 10% 안짝 20% 수준이고 네, 맞아요. 이거를 손절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네. 지난 3월 달에 위기 때도 올라온 게 2만 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만 원을 깬다는 건 제가 볼 때 기관이나 외국인도 계속 팔거든요. 네. 저도 모르는 뭔가 진짜 나쁜 일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AP 시스템이 그렇게 엉터리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3월 위기 가격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2만 원이면 이제 뭐 850원이니까 4, 5% 남짓 남았거든요. 네네. 2만 원을 한번 보시고 2만 원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손절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2만 원 내면 손질하는 게 좋다. 예, 여간에서는 2만 원 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2만 원 깨면은 이거 불편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상담 받고 있는 곳은요.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젠백스 링크 상담 들어와 있고요. 1,8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2%입니다. 이번에는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좀 봐주세요. 네, 젠백스 링크 1,840원이면 아이고 굉장히 고가권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됐는데 젠백스 링크를 한 몇 번 이렇게 좀 진단을 드렸었는데 젠백스랑 뭐 젠백스 지오, 젠백스 링크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관련주들로 다 엮여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치매 관련해 갖고 그 알츠하이머 관련해 갖고 임상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젠백스 링크도 젠백스나 이제 관련주들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주가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6월에 지금 시세가 한번 강하게 터져주고 계속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 정도 크게 이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그런 좀 강한 흐름이 한번 만들어져야지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절가를 뭐 지금 이게 제가 잡아드린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손실폭이 크셔서요. 한 40%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1,150원 정도 이 가격대는 이탈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탈을 한번 했다가 다시 주가가 돌아온다 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어쩌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 가격 정도 보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시세 나오는 거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예상차 교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2,300.36포인트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48% 오른 2,300원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 흐름 상황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300선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은 959억 원 매도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지수의 흐름을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57,400원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만 원대, 마의 6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6만 원대를 좀 높여가주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0.38% 마이너스, 네이버 1.21% 파란불 켜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눈에 띄는 건 현대차인데 오늘 현대차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 SDI는 0.5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29% 상승하면서 800선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하루 흐름 보시죠.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장 초반에 오전 중에 조금 더 고점 부근이 있었습니다. 잘 유지해주면서 802포인트 정도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개인은 지금 1,090억 원 역시 매도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1,203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긴 하지만요. 그래도 빨간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7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다행히 마무리가 됐는데 박원재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이에요. 어제 외국인이 그렇게 종가에 밀어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돌아서니까 시장이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에 거의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외국인과 차트, 지수 차트를 보면 외국인과 지수가 거의 동행을 하죠. 이런 모습이 한 달 내내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도 이와 같다. 그러면 내일 외국인이 살 거냐 팔 거냐를 예측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매수의 연속성이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샀으면 계속 산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이 세 가지가 있죠. 미국 대선 리스크, 두 번째 국내 양도세 리스크,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물이 쏟아진 게 가느냐. 근데 아마 외국인 매물이 어제 종가에 나왔던 거는 중국에 있는 기업 엔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
그게 상장 이슈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 있고 우리가 MSCI 이머징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몇 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대한민국은 그냥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제 작용했겠구나. 그런 일회성이라면 외국인이 어제처럼 대량 매물을 추리하는 거는 얼추 마무리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선물인데 오늘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보통 대선이 끝나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돼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사전에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승리 선언을 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유신에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장기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는 확인 후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짐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라운드 지수를 회복을 다 해줬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300, 코스닥도 800.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라운드 지수를 회복했다는 건 한 번에 죽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거니까 내일장은 한번 내일 시장 열려서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주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문가님과 똑같이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저희가 미래를 갔다 오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이게 언제쯤 갈 거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상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제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이나 코로나19 그리고 앞으로 경기 회복세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정고점을 넘기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막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낮다라고 봐요.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 6개월간의 이제 상승 흐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승 저항을 갖다 돌파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또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상승 트렌드로 만들어졌다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흘러가는 거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잘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중을 30-40%씩 이렇게 종목당 넣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내가 좀 손절을 언제든지 해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전략을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추세대 상단에서 뚫고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유하신 종목들 평단까지 올라오시면요. 가급적이면 나는 주식은 그래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현금을 확보를 해두세요.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장이 조정이 났을 때 정말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들 다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그렇게 현금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고요. 현금도 종목이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단기 종목, 그러니까 단기 공략으로 지금은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줄 때까지는 좀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전략으로 딱 잡아두시고 너무 큰 수익 누리시지 않고 짧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1.46% 올라서 2,300.1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지금 1.30% 올랐고 802.9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장은 잘 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5원 내려서 1,133.6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저희 지금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2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여쭤볼게요. 네. 살짝 물리셨는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풍산홀딩스에서 분할해서 나와 있는데 동, 구리 뭐 이쪽 섹터를 하죠. 동학금.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선거 이후에 난리를 대비해서 총기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래요. 근데 풍산이 총알 탄하는 그 재료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최근에 좀 올랐는데 그거 말고라도 최근에 비철금속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살짝 오르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좀 오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풍산도 산업재 섹터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PBR이 0.5 수준의 포워드 퍼로 8배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시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종목. 아마 직전 3만 원 수준까지는 아마 타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냥 갖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팩트입니다. 3,64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오팩트 3,640원이시면 오늘 매수를 하셨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 매수하셨다면 내일 음봉으로 한번 눌림이 나오려나? 일단 단기 저항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단기적인 저항입니다. 요거는 뭐 반등 나온다 하면 전고점 윗꼬리 부분에서의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4,000원 정도 저항을 받을 거니까 21선입니다. 21선 전고점 부근 내일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한 3,900원부터 4,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솔리드입니다. 9,020원에 30%. 박원재 위원님 되게 짧게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5G는 전체적으로 다 모양이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5G는 기대감이 너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는 기지국 장비가 아니라 인빌딩 장비예요. 다스 시스템이라고 분산 시스템. 그러니까 안테나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층간에는 연결하려면 인빌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는 장비인데 통신사가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딱히 그 수익 모델도 없는데 지금 미리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결국 정부가 투자를 독려하는데 통신사가 얼마 따라가느냐. 결국 수주 산업은 발주처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까운 시일내에 뭐 그렇게 발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수주가 나오면 이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 시기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그 불확실성이 그러면 가격폭이 얼마 안 되니까 121선이 9,120 얼마죠? 8,500원이네요. 8,500원 손절가 잡고 버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박원재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